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라 사주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이루옵소서. 오늘 또 소성이 12신살 중 6번째 월살이라고도 하고 고초살이라고도 하는 월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살, 즉 만물이 고갈되어 말라 죽는다. 씨를 뿌려도 결실을 맺기 어렵다. 월살이 달에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월살 일명 고초살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신살 중 월살, 고초살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2신살 중에서 즉 6번째 해당되는 즉 월살을 우리는 일명 고초살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초살은 즉 12신살을 구할 때 인호술이죠. 인호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데요. 인호술, 지지의 양을 나타내겠죠. 지지의 양. 이래서 이제 범띠, 말띠, 개띠가 합을 해서 우리가 인호술 합이다 이라고 이렇게 이제 인호술 합이 12신살을 구하면은 요 진토가 즉 해에서 인호술을 해에서 겁재천지 도고 그러면 요 진토가 고초살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의 사주 내에서 이렇게 연지나 월지나 일지나 시지에 예를 들어서 인호술에 태어난 사람이 진토가 있으면은 이것은 무슨 살? 월살, 고초살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사유축도 이제 그 지지로 뭐 음의 합이죠. 음의 합. 그래서 이렇게 사유축이 합을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즉 12신살로 요 진을 12신살로서 월살을 구하면은 사유축에서 요 미가 월살, 고초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에 해당되면 고초살이 있다. 즉 연월일시에 미가 있으면 고초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신자진 또 삼합인데 또 신자진은 또 양의 삼합이죠. 양간에 지지 양의 삼합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이제 신자진에서 고초살이 요 술에 해당됩니다. 술에 이제 고초살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해묘미 이제 음의 합이죠. 음의 이제 삼합인데 음의 이제 해묘미에서 신에서 시작돼 가지고 요 축에 이르면은 우리는 월살 고초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해묘미 띠들이 해묘미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이렇게 축이 있으면은 일명 고초살이라고도 월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신살 중에서 이제 월살, 고초살은 전부 다 보니까 어때요? 미, 술축, 즉 전부 다 토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토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랍니까? 화개살이라고도 하죠. 화개살. 그 다음에 이 토들은 그 묘지의 토라고도 합니다. 진토는 물의 고장고, 물의 고고요. 그 다음에 미토는 목의 고. 자, 술은 화해고, 축은 금의 고라고 하죠. 그래서 화계와 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땅을, 즉 말하자면 이 토지를 우리가 이제 땅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흙이라 안 합니까? 그죠? 흙에서 보면 월살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이 고갈돼서 말라 죽는다는 게, 즉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월살의 땅에서는 월살의 땅에서는 뭐라고 만물이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씨를 뿌려도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아서 즉 곡식을 결실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돼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곡식에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발화가 돼야만 꽃도 피고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고 곡식에 이제 수확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월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땅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육신성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비난한 삶이다. 어렵고 힘든 삶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월살이 있는데 이렇게 월살이 있는데 즉 신강한 사주가 월살이 있으면서 이렇게 신강한 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신강한 사주는 그래도 월살의 작용력이 조금 덜한데 만약에 신약한 사주가 이렇게 이제 그 월살의 작용이 이제 일어나면은 아주 대흉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신강은 조금 낮고 신약하면은 아주 흉한 쪽으로 더 사주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토들은 전부 다 무슨 토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땅, 즉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흉살이죠. 흉살.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주 연월일시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호술수 하나만 설명하면은 인호술에 태어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갑목일주가 이렇게 일주에 갑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럼 갑이 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갑진하면은 만약에 일주 내에 갑진이 있으면 백호 대살의 일주며 고초살 일주다 라고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진이 만약에 연이 있을 수고 월이 있을 뭐 갑목일간인데 뭐 진토록 아니라 해도 뭐 갑인도 올 수 있고 갑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호술년에 태어나고 진이 뭐 연이나 월이나 이렇게 시에 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 주에 일주에 있는 나하고 일주에 있는 것은 나의 한 몸으로도 보겠죠. 그죠?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조상궁, 여기는 부모궁, 요 시는 자식의 궁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궁, 나의 궁에 있는 것과 조상궁, 부모 형제궁, 자식궁에 있는 거에 진토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서 사주도 설명해야 여러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백호대살의 갑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백호대살의 고초살, 월살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신약으로 돌아가면은 이러한 사람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라고 보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일간이 갑목일 때, 갑진 일이 되면은 백호세살에 월살 고초살이 되기 때문에 신약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은 나한테로 보면 뭐예요? 재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또 남자 같으면 부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부인과 아버지의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로 보면 어때요? 나로 보면은 나로서 보면은 이 안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지장간을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지인토 속에는 무토와 개수와 을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진 백호 네살의 월살 호초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세운이나 대운에서 진술충했다. 술이 와서 진술충하면 어때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즉 간목한 대로 인수성이네요. 그죠? 인수는 뭐예요? 나의 어머니성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의 불행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인토 속에 아까 제가 아버지도 되고 남자 같은 부인도 된다 했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인수는 누굽니까? 어머니도 되죠. 본인한테는. 그게 어머니의 삶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삶을 나타낸다. 이렇게 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됐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이로술에 태어났으면서 진토 이제 그 월살 고초살을 가지고 있으며 병진일에 태어났다 칩시다. 병진일. 그러면 딱 병진일은 뭐예요? 요게 수의 고장자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진토를 술이 와서 충 해버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병화 일간의 관성이죠. 관성. 그러면 남자 같으면 자식을 나타내고, 그죠? 자식의 묘고요. 그죠? 여자 같으면 뭐예요? 관성묘. 그런 게 남편이나 자식한테, 남자 같으면 자식, 여자 같으면 남편의 즉 불행을 나타낸다는 거죠. 만약에 진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간이 병진 일일 때 만약에 월 시가 연에도 있으시고 월지에도 있으시고 시지에 있으시고 일지에도 해당되잖아요. 그래 일지가 해당된 것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무진일이 또 올 수가 있죠. 무진일이 오면 뭐예요? 바로 요 진토는 바로 요게 나입니다. 나. 그러면 내가 나도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무진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삶이 아주 비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듦을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토 땅에서는 아까 말했으니까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되지 않고 만물이 고갈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듦을 나타내겠죠. 바로 무진 일주가 같으면 바로 납니다. 그죠? 자, 이래서 또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이렇게 옆에 시나 월이나 일에 있어도 물론 뭐 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형제도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요건 뭡니까? 재성이죠. 토국수 하면 재성이 되죠. 그게 나의 재성이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죠. 남자 같으면 부인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고에 들어있어서 어렵고 힘듦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경진일이 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경진일은 괴강에 진이 있으면은 괴강살 일주며 월살 고초살에 해당되네요. 그죠? 그런데 술년이 와서 충을 하면 어때요? 나도 힘들겠지만 요건 인수성이니까 뭐예요? 어머니 문서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개수는 뭡니까? 여자 같으면 식신, 상관, 자식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육신성에 잘못하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임일주가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임진 개강살을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연이나 월에 있으면은 이 개강살도 임진 개강이죠. 그런데 충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요 개수는 누구? 나의 형제성이죠. 나의 형제성한테 잘못하면은 문제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개수가 충을 받으면 형제나 또 본인 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일축에서 보면은 을미가 백호대사 일주가 올 수 있죠. 만약에 김이 여기서 김이 이제 백호대사를 하니까 세상에 뭐 김이를 어떻게 백호대사를 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틀림없는 백호살이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을미 백호대살, 김이 백호대살, 여기도 갑진 백호살, 무부진 백호살이 있듯이 양에는 양, 음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김이를 왜 역학세에는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을미만 100% 보지 말고 이렇게 기미도 100% 봐라. 그래서 만약에 을미일이나 기미일에 태어난 사람이 또 월살 백호살에 임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사람은 만약에 신약으로 돌아가는 사주가 된다면은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겠죠. 그래서 나의 일간과 대조해서 예를 들어서 목일주 같으면 어때요? 목옥돈 편지하면은 남자 같으면 부인, 아버지가 해당되겠죠. 그렇게 이제 해당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이지,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얘기하는 거죠. 을목은 뭡니까? 을목은 을목의 입장에서는 형제가 되겠죠. 나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러니까 나와 형제의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정화로 보면 편인 인수가 하는 게 어머니가 되고, 또 요 기토의 일간에서도 보면 목국도 아니고 관이네요. 관성이 묘로 들어간 형국에 남자 같으면 자식이 해당되고, 여자 같으면 남편에 해당되고, 금극목 하면은
정계 편제가 되네요. 남자 같으면 뭐예요? 부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렇죠? 요 계수는 뭡니까? 수생목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식신상관이가 자식에 해당되고 남자 같으면은 요 식신은 뭐 할머니 조부 할머니 조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장간을 또 활용할 줄 알아야만이 사주 푸는데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진 년에 태어난 사람도 아까 제가 양이라고 요거는 지지의 양의 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지지의 합에서 이게 양 아닙니까 그죠? 월살이 양에 해당되는 점이다. 그러면 이 올수는 천간의 올수는 양에 해당 전부 다 양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간에 해당돼서 올 수 있는데 그럼 갑술이 뭡니까? 갑술도 올 수 있고 병술은 백호대살, 임술 백호대살, 백호대살에 임해서 일주를 찬 거와 아니면 그렇게 차지 않은 월이나 연애 시에 있는 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호대살을 차고 월살을 끼고 있으면 더욱더 안 좋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묘미에도 을경기신게 음이니까 이제 음으로 나가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정축이 백호대살, 개축이 백호대살 올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또 월살, 고초살에 임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이 지장간에 들어있는 육신성이 상당히 우점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즉 씨앗이 발화가 안 되는 땅. 그러니까 이 고초살에 임한 육신성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에 있는 즉 개수도 봐야 되고 을목도 봐야 되고 정화도 봐야 되고 이것이 다 누굽니까? 나의 육신성을 볼 때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을 잘 풀이해서 봐야만이 사주 풀이하는데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월살 고초살을 볼 때는 즉 진술충미 이 땅에 살들은 전부 다 아까 말했습니다. 제가 화개살 종교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약한 사주든 신강한 사주든 간에 이 월살은 즉 종교살, 화개살, 묘지에 이제 들은 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살들이 있는 사람들은 즉 자기 자신을 종교에 귀해서 자기 자신을 잘 마인드를 컨트롤하여 귀한 종교의 즉 하나님이나 부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사시면 좋은 방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옷은 지우고 어저께 제가 무엇을 올렸냐면은 신자진에 이렇게 신자진에 유가 즉 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분께서 자기의 그 생년월일을 그 문자로 주시면서 자기가 진토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삶이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 선생님 사주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화일주가 정화일주라고 해요. 그러면 어저께는 내가 이 정화일주의 지장간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장간으로 보면은 이 지장간이 정기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병. 자 그러면 이 안에 이거는 비견이요. 자 요거는 식신이죠. 화생토 하면 식신. 요거는 이제 겁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정화 안에 비견과 겁재를 가지고 있는 일간인 본인이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진도화를 설명하면서 식상이 남자한테는 거시기가 되는데 거시기와 진도화와 합을 하게 되면은 진도화가 식상에 이르면은 즉 남녀 관계가 아주
복잡한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여성을 많이 편력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던데 이분이 이제 근데 이래 보면 이 지장간을 말씀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편제로 보고 어떻게 물었냐면은 저의 그러면 애인이 그렇다는 바람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문자 이렇게를 아버지도 해당되고 애인도 해당된다. 그런데 요 말씀을 못 드려서 혹시나 어저께 보신 분들이 자세히 알아들으시라고 이 안에 있는 요 식신이 바로 마음에 저는 정화를 몸으로 보고 요 지장간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모든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은 지지의 지장간을 보지만은 천간의 지장간을 보시는 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여기 있는 성각스님 뿐이죠. 저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요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사주풀이를 때 아주 중요시한단 말입니다. 아까 지장간을 보지 않을 때는 이것이 편제성으로 봐서 그냥 애인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데 요것은 본인의 바로 진도화가 맞습니다. 자기 도화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요것이 바로 마음 안에 있는 토가 식신이죠. 식신이 토생금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된다. 내가 본인이 바로 진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저께 이제 저의 도화, 진도화에 대해서 풀이한 것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